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들. 제3장 회계의 순환과정 세 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됐네요. 지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특히 두 번째 강의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많이 복습을 하셨나요? 발생이라는 또는 이연이라는 결산 수정 분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발생은 이미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은 됐어요. 그런데 현금의 입금 출금은 없다는 거죠. 현금 입금 출금이 없어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으면 수익을 인식하자라는 거죠. 근데 수익은 대변 과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변 쪽에 자산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름은 미수 수익이었죠. 이렇게. 한편 현금은 아직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비용이 발생했으면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거죠. 비용은 차변 과목이죠. 비용. 이때 이제 대변에 들어가야 될 게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발생이 이연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이연과 관련된 결산 수정 분계는 회계 기간 중에 현금의 입금 출금이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현금을 받거나 현금을 지급할 때 이거를 무엇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두 가지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현금을 지출했을 때 자산 처리했느냐 혹은 비용 처리했느냐,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 처리했느냐 부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달리했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벌써부터 또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네요. 하여튼 계속 이 강의에서 제가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건 복습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꾸 복습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연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 볼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연에 관련된 이연과 관련된 결산수정 분계를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볼펜과 같은 종이, 볼펜 이런 문방구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투입하는 윤활유나 소모품 부품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소모품에 해당이 될 텐데요. 소모품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는 기중에 소모품을 취득했을 때 모두 비용으로 인식했느냐 아니면은 모두 자산으로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먼저 소모품을 샀을 때 현금이 나갑니다. 이때 모두 비용 처리했으면은 아직 다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 결산 수정 분계는 뭐냐면 결산일 현재 아직 미사용 소모품이 있으면 이거만큼은 아직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모품을 100만큼 현금 지출하면서 100만큼 인식을 했는데 결산일에 가보니까 10만큼 남아있더라 소모품이. 그러면 소모품 10을 인식을 하면서 너무 많이 인식한 소모품 B를 10만큼 감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모품 B는 90만큼 잡히고요. 현금 나간 것 중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0이 잡히죠. 이 소모품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소비가 될 때 소모품 빠지면서 소모품 B 이때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소모품을 취득을 하면서 이제 현금 100 모두 다 이제 소모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결산에 가서 보니까 소모품은 1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90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모품 중에 90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소모품은 10만큼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서 또 사용할 때 소모품을 소모품 B로 대체하는 이 선급비용 회계 처리하고 아주 유사하죠?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기였습니다. 자, 예제 5번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 회사는 1년도 11월 1일에 사무용 소모품을 10만원어치 샀습니다. 현금을 지급했다고 했죠? 결산일인 12월 31일. 자, 두 달 뒤에 가보니까 10만원어치 중 아직 2만원을 미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뢰사가 11월 1일에 소모품을 구입할 때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와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로 나누어서 일자별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1일에 소모품을 구입할 때 모두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 B 10만 이렇게. 그런데 12월 말에 가보니까 2만원어치를 아직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 자산을 인식을 하고 소모품 비중에 2만원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차변했던 소모품을 대변으로 소모품 B를 이제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 B는 8만이 되겠죠. 이 8만은 이제 당연연도 비용이 될 테고요. 2만원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서 그 다음에 사용이 될 때 사라지겠죠. 자, 소모품을 구입할 때 모두 자산으로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현금 나가면서 소모품 일단 분개를 합니다. 두 달 뒤에 가보니까 2만원어치 소모품이 남아있어. 그렇다면은 요 10만원 중 8만원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소모품을 소모품 B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 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종 보게 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7장에서 보게 될 건데요. 감가상각이라는 겁니다. 자,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비품, 공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형자산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1000에 샀습니다. 그럼 1년, 2년, 3년 이렇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폐물이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일단은 자산으로 인식한 다음에 내역연수 동안, 즉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가상각인데요. 결국은 자산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품을 100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제 결산할 때 1000원 중 금년에 200만큼 비용으로 떨구자 라고 할 때 이제 200만큼 비용으로 잡으면서 비품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대변을 보니까 비품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죠. 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비품을 감소시켜버리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순간에는 그냥 외워두시자고. 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록 대변에 이제 들어가는 과목입니다만 분기할 때 그럼 이게 부채인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감소시켰어야 되는데 비품을 진짜 감소시켜버리면 비품을 쪼개서 팔았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따라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있는 자산의 차감 표시 항목이다. 차감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감 계정. 그러니까 차변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자세한 건 7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렇게 발생과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개를 배웠는데요. 자, 결산수정분개를 잘못했으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표 2를 보면 결산수정분개를 안 했거나 또는 과소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과대계상했으면 이거랑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보통 이제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오류는 깜빡 잊고 결산수정분개를 안 한 거죠. 안 했거나 적게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수수익. 아예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깜빡 잊고 누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결산수정분개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미수수익은 분개가 차변이 미수수익이죠. 그 다음에 대변이 어떤 수익이잖아요. 이거를 누락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수수익 100, 이자수익 100 이런 분개를 놓쳤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을 덜 잡았잖아요. 과소계상. 수익도 덜 잡았죠. 그로 인해서 당기순이익도 덜 잡게 되죠. 우리가 이제 발생과 관련해서
발생인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이가 발생이죠. 미지급 비용은 비용, 부채와 관련된 차변의 비용 잡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고 요거를 이제 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지급 비용, 부채를 덜 잡았죠? 비용도 덜 잡았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는 이런 오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한다고 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다고 할 때 미수수익을 인식 안 하는 경우보다는 미지급 비용을 인식 안 하는 경우가 흔하겠습니다. 뭐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오류도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높이려고 하는 요인이 더 많겠죠. 자, 이번엔 이제 이연과 관련된 겁니다.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이것에 대한 선급비용 회계 처리에 결산조정 통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을 덜 잡은 거 아닙니까? 자산을 덜 잡으면은 비용이 덜 잡히겠죠.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덜 잡히는 겁니다. 아, 제가 잘못했죠? 자, 지금까지 발생과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를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회사가 결산수정분계를 잘못했다면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표 2를 보면 결산수정분계를 안 했거나 미계상이죠. 적게 계상했거나 과소계상이 아니라 과대계상이라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결산수정분계를 깜빡하고 놓치는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계상 아예 인식을 안 했거나 하더라도 적게 인식하는 이 오류를 기본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수 수익을 인식을 안 했어. 혹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아예 미계상으로 하죠. 그러면은 차변의 미수 수익, 예를 들어 100, 대변의 어떤 수익 100 이런 분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산이 덜 잡혔고요. 수익도 덜 잡혔어. 잡혀야 될 수익이 덜 잡혔으니까 순이익도 줄어들겠죠. 발생에 대한 또 다른 항목이 미지급 비용 아닙니까? 자, 미지급 비용을 미계상 누락했대요. 그러면은 차변이 무슨 비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 대변이 부채죠? 미지급 비용. 이런 분계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덜 잡혔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덜 잡혔죠. 그러면 순이익은 비용이 적게 잡히니까 올라가겠죠. 미지급 비용, 즉 부채의 과소계상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왜곡이 이제 종종 실무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이죠. 자, 선급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급비용의 결산수정분계는 이런 거 아닙니까? 선급비용 예를 들어 50, 비용 50, 뭐 이런 류의 이제 분계인데요. 이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잡혔어야 될 자산이 덜 잡히니까 자산 과소계상,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으니까 비용은 과대계상, 비용이 과대계상이니까 순이익은 내려가겠죠. 선수수익 분계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익을 줄이고요. 부채, 선수수익을 더 잡는 이런 류의 결산수정 분계 아닙니까? 이걸 안 했다고 하면 부채가 덜 잡혔죠? 수익은 줄여야 되는데 이걸 안 했으니까 너무 많이 잡혔잖아.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결산수정분계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런 분계, 이런 분계, 이런 분계, 이런 분계를 기본적인 분계 아닙니까? 떠올리면 각각 자산 부채가 혹은 수익 비용이 과대 과소계상되는지 그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조역본을 통해서 결산수정 분계를 잘못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회사 시산표를 만들었더니 자산총액, 부채총액, 수익총액, 비용총액이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시산표에는 다음과 같은 결산수정분계가 반영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수정전 금액이죠. 수정전 금액에 이 네 가지 결산수정분계를 반영하면 수정 후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음은 수정 후 시산표에 근거한 올바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총액을 계산하고 당기순이익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수정전 금액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결산 수정 붕괴를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미계산이죠. 자, 첫 번째는 은행 정기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발생액 1,000원을 인식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붕괴가 누락이 되느냐면은 책 하단에 붕괴가 나오는데요. 미수수익, 이자수익 이 붕괴가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반영을 하면 미수수익 자산 높이고요. 수익 높이고 이러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됐다죠? 1,500. 이거를 인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산수정 붕괴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부채, 미지급 비용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 늘리고 부채 늘리고 이런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결산수정 붕괴는요. 단기 중에 현금 3,000원을 지급하면서 모두 보험료로 인식하였으나 모두 비용 처리했대요. 이 중에서 단기 비용이 아니라 다음 연도 비용은 60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연도 비용.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당해년도의 회계 기간 중에 보험료 3,000 대변으로 현금 3,000 이렇게 했는데 당해년도 보험료는 3,0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 600은 다음 연도니까 당해년도 부분은 2,400만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네.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선급 비용을 이런 결산수정 붕괴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보험료 감소시키고 선급 비용 증가시키고. 4번 단기 중에 현금 2,000원을 수취하면서 모두 수익 처리했대요. 이 중에서 수익은 2,000이 아니라 당해년도 수익은 1,300이다 라는 거예요. 700은 당해년도 수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을 700 감소시키고요. 이걸 부채, 선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높이고 수익 줄이고. 그래서 쭉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이제 수정 후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 후 수익 31만 3,300에서 수정 후 비용 30만 1,900을 빼면 올바른 순이익은 11,400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어떠세요? 할만합니까? 그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보았던 주식회사 한강의 수정 후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미리 첫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주식회사 한강의 재무제표에는 결산수정 붕괴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당기순이익이 14만 5천이었는데 이 금액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부터 이 3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자, 결산수정 붕괴를 제시했습니다. 12월분 사무실 임차료 3만과 급여 4만 원을 결산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대. 발생은 했는데 지급을 안 했대요. 분개해야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차변의 비용 잡습니다. 임차료, 급여, 대변의 부채,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2월 1일에 지급한 화재보험료 12,000이 있었잖아요. 이거 모두 회사는 첫째 시간에 이제 배운 건데요. 비용 처리한 거죠. 보험료 12,000, 현금 12,000 이렇게 이제 분개를 했는데 보험료 12,000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12,000원 중 11개월분은 다음 연도 보험료죠. 당해년도분은 1,000원뿐이고 보험료가 너무 많아. 따라서 보험료 11,000을 감소시켜야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선급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3번을 보면은요. 차입금에 대하여 1년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이자는 발생했을 텐데 아무 말 없었잖아요. 발생한 이자 비용 계산을 해보니 1,000이래요. 따라서 결산수정 붕괴는 이자 비용 인식해야죠. 차변 이자 비용, 대변은 부채죠.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비품을 샀었죠? 비품에 대한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니 이거 계산은 나중에 7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여기서는 그냥 숫자를 주어줬습니다. 3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산 수정 붕괴는 감가상각비 3만이 때 주의해야 될 건 대변을 비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3만. 대변에 있다고 해서 절대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결산 수정 붕괴를 하고요.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고요. 교재 132페이지, 133페이지를 보면은 요 4개의 분계를 전기해야죠. 장부에 쭉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T 계정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기중에 없었던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이런 계정들이 추가로 T자로 이제 총계정원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교재 133, 134페이지에 T계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T계정까지 다 나와 있으면 그 T계정에 나와 있는 마지막 숫자를 하나의 양식으로 집합을 시키죠. 이게 시산표죠. 여기서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시산표는 수정후 시산표가 되겠죠. 수정후 시산표. 따라서 우리가 못 보던 거 수정 전 시산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혹은 뭐 성급 비용 이런 것도 보이죠? 자, 시산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겠죠? 이미 수정 시산표를 만들었으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떼면은 이 아랫부분이 포괄손익계산서, 윗부분이 재무상태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 광고선전비,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14만 5천이 아니라 5만 5천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재무상태표로 가는데요. 현금, 매출채권, 선급비용, 보증금, 비품. 자, 조심하실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시산표에서는 편의상 분기하는 요 대변에 있었습니다만 재무상태표에는 대변에 남아있으면 이게 부채로 보여지잖아요. 차변, 요 비품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괄호를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이렇게. 한편 미지급금, 차입금, 미지급비용, 자본금. 자, 앞서 요 당기순이익 5만 5천이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98만 6천으로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드디어 요 3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주식회사 한강의 수정전 시산표로부터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로부터 이제 재무상태표 표가 손익계산서를 분리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14만 5천이라고 했죠? 근데 이 금액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12월분 급여도 빠졌었죠? 임차료도 빠졌죠? 이자 비용도 일부 빠져 있었고요. 보험료는 1년치를 다 내면서 모두 비용 처리하고 더 나아가서 감가상각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했더니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그려지는 거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3장 첫 번째, 두 번째,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실상 전반적인 회계의 어떤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한 어떤 회계의 진면목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도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